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등교 수업했을 때 펜 드로잉 수행평가를 보는데, 그때 어떤 사진을 어떻게 그리면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온라인 수업에서 이 미술실 풍경을 봤을 거예요. 사진을 보고 선생님이 그리는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이 사진도 제공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사진, 우리 학교 풍경인데, 여러분들이 교실 수업을 듣는 그 뒤편에 있는 작은 건물이에요. 지금은 밴드부실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을 그려도 되고, 그리고 저번에 그렸던 미술실 풍경을 그려도 됩니다. 이 미술실 풍경은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요거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밴드부실 건물을 찍어서 두 개의 사진을 제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시면 돼요. 근데 요게 더 쉽기 때문에 이 사진을 그리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 사진으로 오늘은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드로잉을 쉽게 하는 방법 네 가지 순서를 알려줬죠. 이 네 가지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고 그 순서에 맞게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먼저 드로잉을 쉽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순서가 뭐였죠? 사진을 딱 봤을 때 가장 큰 선 찾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건물에 있는 세 개의 선이 가장 큰 선이겠죠. 밑 바닥, 그 다음에 1층과 2층 나눠지는 이 선, 그 다음에 옥상의 이 선, 그 다음에 보이는 선이 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큰 선, 그 다음에 창문마다 하나씩 있는 요 선들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가장 큰 선 찾기. 큰 선을 먼저 찾은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뭐였나요? 큰 덩어리 찾기. 큰 덩어리 찾기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큰 덩어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가운데 보이는 요 문이 네모난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창문들 네모난 덩어리죠. 그 다음에 맨 앞에 보이는 이 나무도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이렇게 이파리 하나하나가 보이겠지만, 요런 큰 덩어리로 묶어주면은 조금 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큰 덩어리 찾기. 세 번째는 뭐였나요? 쌤이 한번 적어볼게요. 구조, 비율, 관찰하기. 구조와 비율을 관찰한다는 거는 이 건물 구조를 한번 보세요. 1층과 2층 이렇게 나눠져 있고, 창문마다 하나씩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구조고, 가운데를 기점으로 대각선의 계단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죠. 그 다음에 비율 같은 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의 큰 화면에서 1층과 2층이 나눠지는 이 선은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위치하여 있는지, 그리고 이 건물에서 요 나눠지는 이 큰 선은 몇 등분이 되어 있는지, 1, 2, 3, 4, 5 5등분이죠. 그러면은 전체의 5대 1의 비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율을 관찰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연필로 가이드라인을 그린 후 펜 작업. 우리가 펜 드로잉이기는 하지만 이 펜으로 바로 그리게 되면 좀 실수가 많고 중간에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필과 지우개로 먼저 이 엽서 종이에 드로잉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펜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순서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똑같이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종이의 중심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고 그리는 그림들은요, 먼저 이렇게 중심 십자선을 먼저 그리는데요. 우리가 자가 없으니까 조금 중심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훌륭한 자, 이 연필이 있죠. 이 연필로 중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끝과 선생님 손가락에 위치한 것이 눈금이 되고요. 대략 가운데가 올 것 같은 곳을 찝어주고 예상하는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끝을 가운데다 둔 다음에 눈금을 요 끝에다가 둡니다. 선생님 손이 눈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똑같은 길이라면은 여기가 중심이 맞는데 지금 올려보니까 위에가 많이 남죠. 요만큼이나 남으니까 조금 내려야겠네요.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기를 기점으로 재보겠습니다. 자, 지금 똑같죠? 그래서 여기 세로의 중심은 여기라고 할 수 있고 또 가로도 마찬가지. 가로도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조금 모자라니까 이쪽으로 조금 와야 똑같겠네요. 똑같죠? 그래서 이쪽이 중심. 이렇게 십자선을 그리고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중심선을 찾았으면은 내가 그리려고 하는 이 풍경에서도 중심을 찾아줘야 돼요. 똑같은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세로의 중심 찾기. 여기가 1층, 2층 나눠져 있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위에가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이쪽이 중심이에요. 여기 문 밑에 쪽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가로의 중심은 어느 정도 될런지 이 문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재보겠습니다. 딱 문의 중심이 이 가로선의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문이 이 정도에 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 했던 이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가장 큰 선 찾기가 첫 번째죠? 그러면 이 사진에서 가장 큰 선, 여기 3개의 선과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의 선, 그 다음에 여기 5등분한 선과 계단을 받쳐주는 이 기둥이 가장 크게 보이는 선인데 여기까지 이 선을 먼저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가 문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1층과 2층이 나눠지는 선은 이 중심선보다 밑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여기 옥상 끝을 찾고 싶은데 옥상의 이 선은 어느 정도 오나 봤더니 한 여기 중심에서 3분의 1 지점 정도 내려오는 것 같아요. 3분의 1 지점. 그래서 이렇게 선 2개 찾았고 그 다음에 밑바닥선 여기 도로가 끝나는 선 거의 맨 밑에죠. 그 다음에 건물이 시작되는 선은 한 이 정도 조금만 올려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옆부분 여기는 아주 나무 때문에 가려서 거의 안 보이는데요. 이 정도에서 건물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선을 찾았고요. 근데 이 선들이 그냥 한 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께가 있죠. 이 기둥이. 그래서 이렇게 두께까지 잡아주겠습니다. 1층과 2층이 나눠지는 이 곳도 두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창문이 있는 곳에는 5등분이 된다 그랬죠? 이것은 비율이에요. 비율. 지금 우리가 같이 비율까지 찾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두께가 이렇게 있네요. 5등분이니까 이렇게 여기 계단의 위치도 여기 가운데 있는 이 2개의 기둥이 기점으로 돼서 여기서부터 계단이 시작돼요. 이렇게 거의 끝까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선을 다 찾아준 것 같아요. 위치 선정이 다 된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가장 큰 덩어리 찾기. 덩어리는 창문들, 문 이런 거라 그랬죠? 그러면 창문과 문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덩어리 중에 이런 나무가 가까이 있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나뭇잎을 하나하나 그리기보다 이렇게 나뭇잎들이 어떻게 덩어리 져서 뭉쳐져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위치에 나뭇잎들을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구조와 비율을 관찰하기. 구조와 비율은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와 선을 찾아가면서 비율이랑 구조를 같이 관찰을 하면서 찾아가 줬어요. 예를 들어서 5분의 1 지점에 전체 건물의 5분의 1 지점에 기둥이 하나씩 있고 창문이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의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1층과 2층 이렇게 정육면체에 크게 보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건물이죠. 자, 이렇게 3번까지 했고 4번 연필로 가이드라인을 그린 후 펜 작업이라 그랬죠. 이제는 연필로 가이드라인을 이 정도까지 그리면은 가이드라인을 다 그린 겁니다. 위치 선정이 다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펜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펜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데요. 관찰을 해서 자세하게 최대한 그려주세요. 어디서부터 그리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웬만하면은 앞에 있는 이 사물부터 그리는 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뒤에 있는 사물부터 그리게 되면은 앞에 있는 사물을 그릴 때 얘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부터 그리는 게 좋고요. 나뭇잎부터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그려도 울타리는 아까 손으로 이렇게 위치만 정해뒀다면 이제는 두께까지 그려주고 이런 동그란 무늬 같은 것도 함께 그려주고 계단 같은 거는 뭐 개수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좌우 대칭 똑같은 개수의 계단이 그려지게 정확하게 보고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한번 그려볼게요. 펜 드로잉을 할 때 굉장히 정확한 이런 직선일지라도 자를 대고 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손이 약간 울퉁불퉁 하더라도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창문도 창틀이 있잖아요. 창틀을 최대한 잘 표현해보려고 이렇게 해주세요. 나뭇잎을 그릴 때는 나뭇잎 사이에 보이는 나뭇가지가 좀 있을 거예요. 나뭇가지를 중간중간 이렇게 그려놓고 보이는 대로 그냥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나뭇잎을 하나씩 그리면 되겠죠? 나뭇가지도 그냥 선으로 하기보다는 두께를 줘가지고 그려줍니다. 나뭇가지를 그렸으면 나뭇잎을 그리는데요. 나뭇잎은 이렇게 잘 보이는 거 몇 개만 이렇게 그려주고 모양 같은 거는 임의로 다양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하나만 다 그리기 좀 너무 힘들겠죠? 그냥 좀 겹쳐서 그려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배경은 너무 멀리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살짝만 그려줍니다. 어느 정도 다 그렸는데 조금 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 건물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벽돌들이 있죠.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인데 건물의 벽돌 중에서도 조금 튀는 이런 벽돌들을 몇 개만 그래서 포인트를 줘보기로 할게요. 이 건물이 벽돌로 만든 건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튀어나온 눈에 두드러지는 벽돌만 조금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려도 되고 이렇게 줄을 몇 개 그린 다음에 교차해서 벽돌이 있는 것처럼 그려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 있는 부분에 건물의 이끼가 낀 극단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것들을 그려주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한번 이렇게 빗금을 쳐서 손으로만 끝나지 않고 명암이 조금 들어가도록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는데 조심스럽게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빗금을 친 부분은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조금 시간을 두고 지우개로 지우는 게 좋습니다. 짠! 이렇게 펜 드로잉 완성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풍경을 펜으로 연필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펜 드로잉으로 완성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게시판에 학교 풍경 이 사진을 띄워놓을 테니까 출력을 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등교 수업하는 날 갖고 오시면 선생님이 체크를 해줄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똑같은 이미지를 주면은 그 이미지를 수행평가로 이런 식으로 그려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물론 뒤에다가 학번이랑 이름까지 쓰고 제출을 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와서 수행평가 그리기를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